하얀 금이라 불리는 상아를 얻기 위한 인간들의 무분별한 사냥이 결국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가 없으니 잇몸을 찾는 걸까요? 이젠 매머드의 상아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헤이룽장 성을 통해 27톤의 매머드 상아가 거래됐다고 하는데요. 이미 1만 년 전에 멸종된 매머드의 상아를 대체 어떻게 구한 걸까요? 사실 매머드의 상아는 코끼리 상아보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 아래에 약 1,000만 마리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며 삽이든 곡괭이든 영구 동토층의 토양을 파헤칠 수만 있다면 누구든 매머드 상아를 캐낼 수 있죠. 실제로 여름만 되면 상아를 채굴하는 사냥꾼들이 시베리아로 몰려들고 있죠. 영구 동토층이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얼어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온도가 2년 이상 0도 이하로 유지되는 토양으로 지구 표면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며 극지방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처럼 고산지대에도 존재합니다. 영구 동토층 위에 쌓인 눈들은 계절의 변화에도 동토층이 녹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껍게 쌓인 눈들은 열 전도율을 낮춰 외부 기온의 영향을 덜 받게 하는 일종의 절연체가 되죠. 이런 얼어붙었던 땅들이 삽과 곡괭이만으로도 쉽게 훼손되는 것은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생물의 사체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메테인을 가둬두는 것을 기본으로 태양에너지를 반사시켜 온실 효과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는 영구 동토층의 면적이 줄고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구 동토층의 해빙은 인간에게 정말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에는 과거 대기와 함께 미지의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함께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 푸시치노 생물학센터의 토양 냉동학 연구소 연구원인 스타스 말리바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빙하코어에서 로티퍼라는 윤형 동물을 찾아냈습니다. 로티퍼는 신진대사가 거의 정지된 상태로 2만 4천 년을 버텨왔는데요. 죽은 채 발견된 것이 아니라 번식 활동도 하고 먹이를 먹는 등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됐죠. 연구진들은 로티퍼를 다시 얼리고 녹이면서 낮은 온도에서도 버틸 수 있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구 동토층에서 고대 생명체가 부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5년 알래스카 수어드 반도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여성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1918년 무려 5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죠. 연구진들은 폐 조직에서 바이러스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밝혀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다시 부활시켜 생쥐들에게 주입한 결과 일주일 만에 모두 죽었죠. 스웨덴 우메아 대학교 임상미생물학과 명예교수인 비르기타 에벤고르드는 2016년 여름 12세 소년과 2,500마리의 술록을 죽게 한 시베리아의 탄저병 역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75년 전에 탄저병으로 죽은 술록의 사체로부터 병원균이 노출되며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했죠. 1890년대 유행한 천연두로 사망한 시신들은 시베리아 콜리마강 부근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천연두의 공식 소멸을 선언하며 백신 제조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세계 각국의 바이러스들을 모두 폐기해버렸는데요. 콜리마강 부근의 영구 동토층이 녹는다면 어떤 미지의 바이러스에 노출될지 당장은 위협이 안 되더라도 바이러스가 어떤 변종을 일으켜 인간에게 해를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2018년 한국기상학회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북극의 기온은 2099년까지 약 2도가 상승하며 특히 동토층이 존재하는 북극 지역은 약 3.7도가 상승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영구 동토층은 현재 면적보다 약 30%가 감소할 것이라 하는데요. 영구 동토층 지역을 중심으로 얼어있던 식물과 토양 유기물이 분해되어 미생물의 호흡이 증가하고 결국 주변 토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방출이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토층이 녹으면서 메테인 방출량도 같이 증가합니다. 동토층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물과 결합하면서 메테인이 되는데요. 메테인의 온난화 잠재력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약 21배로
영구동토층을 살살 녹여버리는 기체입니다. 온실가스를 단단히 가둬주었던 북극 지역이 되려 온실가스를 내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비르기타 에벤고르드 교수는 지구온난화와 영구동토층의 해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인구가 희박한 극지방이므로 인간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비드19가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렸던 것을 보면 영구동토층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안심하긴 이르죠. 지구온난화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가 된 걸지도 모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미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이 났고 지구가 끓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죠. 이미 늦은 것인가 생각됨에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온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류와 지구에 사는 또 다른 생명들을 위한 일이라고 봐야겠죠. 이번에는 정말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이겨내보길 바랍니다.